한국 인천공항철도 서울행 직행열차. 이곳에 한 부부가 맹렬하게 발작하는 아이 한 명을 애써 달랩니다. 바이올렛 괜찮아. 착하지? 아가. 울지 마. 주변에서는 마치 괴물 보듯한 시선으로 아이를 보는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에 또다시 상처받으며 힘들어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부부에게 한 남자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호주인 아이작 그라임즈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 출신의 아이작 그라임즈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만 5살 무렵 저는 회사의 일본 도쿄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 둘은 무척 두근거렸습니다. 와이프는 일본 여행도 여러 번 갔을 정도로 일본을 좋아했고 저도 젊은 시절 일본 락밴드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거나 여행을 가서 즐기는 관광객의 입장인 것과 실제로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의 입장으로 사는 것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으로 살자 여러 가지 차별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가도 외국인이니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반말하는 일본인이 있어 싸운 적도 있고 이상하게 우리 테이블만 조리만 느려지고 먼저 온 테이블들이 음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일본 식당에서 점원이 악의적으로 넣은 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사소한 차별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바였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의 딸 바이올렛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는 국제학교의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초등학교 또 그곳에서 다닐 생각이었는데 딸이 옆집 아이가 다니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조르는 겁니다. 자기 같은 외국인들이 아닌 일본인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어요. 저희 부부는 고민 끝에 큰맘 먹고 일반 학교를 보냈습니다. 만 5살 때부터 일본에서 쭉 지냈던 딸은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인지 일본어를 곧잘 배웠습니다. 옆집 일본인 아이랑 자주 놀고 일본 교육 방송이나 만화를 종종 보다 보니 저희가 열심히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딸이 학교에 가서 일본인 친구를 많이 만나서 좋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무슨 일이 있냐고 딸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조만간 선생님과 상담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할로윈쯤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6층에 있는 식당을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신기하게도 엘리베이터 안부터 벽면을 검정색으로 어둡게 해놓았더라고요. 할로윈 컨셉이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부터 딸이 이상하게 가슴을 부여잡고 헉헉대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걱정스럽게 묻는 순간 딸은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4층 문이 열리면서 주변 사람들은 제 딸을 보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숨을 못 쉬며 떠는 딸을 업고 재빨리 엘리베이터 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도와주거나 걱정해주기는커녕 굉장히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댔습니다. 왜 저런 애를 굳이 데리고 나온 거야? 민폐 아냐? 그들은 식당에서 저를 차별했던 점원처럼 제가 외국인이라고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앞에서 친절한 척하면서도 뒷면을 다른 일본인들은 종종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구급차를 불러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바이올렛이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하니 깜깜하고 밀폐된 공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황장애?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옷장에 숨어 있다가 부모를 놀래키는 것을 좋아했을 정도인데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한다니요? 직감적으로 학교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SNS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라인도 연령 제한이 생긴 걸로 아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라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가입할 수 있는 SNS였습니다.
저는 바이올렛의 컴퓨터를 켜서 메신저를 켰습니다. 다행히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알아낼 필요도 없더군요. 딸의 메신저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렛의 반 친구들은 딸을 보고 죽어라, 부모도 없는 계집애 등등의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지메가 심하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어린이들이 이런 말을 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메신저 내용, 학부모 상담, 그리고 딸의 말에 따르면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실 저희 딸 바이올렛은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와이프가 불임이다 보니 임신이 어려워 아이를 입양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바이올렛이었습니다. 이미 입양했을 때 바이올렛은 만 3살이었고 그래서 딸도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친한 친구가 생기자 이 사실을 말했던 모양입니다. 바이올렛은 그 친구가 말하지 않을 거라 믿고 말한 것이겠지만 그 아이는 바이올렛의 비밀을 반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딸은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고아랑은 놀지 말라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 딸이 공황장애가 생긴 것도 아이들이 딸을 괴롭히기 위해 밀폐된 체육 창고에 가둬놓아 생긴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딸을 괴롭힌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 따졌고 마침내 사과와 보상까지 받았지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딸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리고 뭐고 딸이 저렇게 우울해하는데 일본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호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회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만둘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사정을 들은 회사에서는 다행히 제 입장을 이해해 주어 다시 호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정신과를 다니며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지만 밝고 말괄량이 같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어렵더군요. 저희는 딸이 조금이라도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으면 했습니다. 아이가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지요. 올해 초 딸은 K-팝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딸에게 K-팝 댄스 학원을 끊어주었죠. 거기서 즐겁게 지내는 모양인지 조금씩 다시 예전에 밝아지는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K-팝 때문에 한국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진 딸은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망설여졌습니다. 호주는 매년에 4주의 연차 휴가가 있으니 한국을 갔다 올 시간은 충분했지만 문제는 딸의 상태였습니다. 예전보다 공황장애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비행기나 기차 같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딸이 계속 졸으니 결국 백기를 들었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뒤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비행기 안에서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 가족을 서울로 향하기 위해 공항철도에서 서울행 직행열차를 탔습니다. 저희는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자리에 앉은 지 5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서도 괜찮았던 딸은 기차가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더니 쿵 하고 통로에 쓰러졌습니다. 딸은 그때처럼 몸을 움찔거리며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승객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제 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과 귓속말로 뭐라 소곤거리더군요. 일본에서 딸이 쓰러졌을 때 딸과 제 가족이 받았던 멸시가 생각나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며 서러워졌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저희 딸에게 달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조차 어안이 벙벙한 사이 남자는 바이올렛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따라하라고 바이올렛에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이건 나쁜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니 별게 아니라고 그녀를 토닥이면서 숫자를 세자고 했습니다. 바이올렛은 그를 따라서 심호흡하고 같이 숫자를 셌습니다. 그렇게 점점 바이올렛은 떠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준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더라니.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딸이 발작을 멈추자 딸에게 물이나 음식 등 필요한 게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발작이 끝나면 극도의 추위나 더위를 느끼기도 한다면서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딸은 물이 필요하다고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승객 중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저희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조금 더 진정시키자 그는 딸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그녀는 천천히 자신이 겁먹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뒷좌석에 앉았던 우리 가족 앞에는 여자아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는 맞은편 좌석에 있었고요. 그 여자아이들 2명은 자리들끼리 귓속말을 하며 소곤소곤대고 있었는데 딸은 그 모습을 보고 과거의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소풍날 앞좌석에서 귓속말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고아라고 욕하고 비웃었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나 공포심에 휩싸인 것이었습니다. 바이올렛은 진정해서 차분한 상태가 되었지만 뒷좌석에 앉아 못 가겠다면서 서서 가면 안 되냐고 울먹였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께서 바이올렛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앞쪽으로 가서 승객 한 명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저희 쪽으로 와 가장 앞좌석에 있는 승객이 저희 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걸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승객분의 배려로 저희 딸은 앞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의 발작은 없었습니다. 승객 중 몇몇은 저희에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이는 괜찮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와서 이 정도의 배려와 선의를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딸을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도 일본이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은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희는 아까 저희를 째려보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귓속말로 속삭여서 잘 몰랐는데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일본인이더라고요. 일본인은 자국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밉상짓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여전히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공항철도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친절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여도 이렇게 국민성이 다르다니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상처받았지만 한국인들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느낀 호주 부부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